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조기 종료된 19-20 시즌 프랑스 리그강은 1위를 기록하고 있던 파리 생제르맹 이하 PSG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2011년 카타르 구강이 구단주가 되면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PSG는 12-13 시즌 이후 16-17 시즌을 제외한 모든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리그앙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1인자가 되었는데요.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 등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PSG의 목표는 이제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입니다. 현재 챔스 또한 무기한 연기된 상태에서 이번 19-20 시즌 유럽 축구 정복을 목표로 한 PSG의 야심찬 계획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19-20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원정길에 나선 PSG는 엘링 홀란드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1대2로 패했으나 그들을 홈으로 불러들인 2차전에서는 2대0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 챔스 우승을 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8년 토마스 투헬을 감독으로 선임한 PSG. 도르트문트에서는 넉넉지 못한 지원에 보드진과 충돌이 잦았고 괴팍한 성격 탓에 선수단과의 불화로 경질되었지만 전술적 역량과 선수 발굴 능력만큼은 어느 감독에게도 뒤지지 않는 명장인 투헬에게 PSG는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18-19 시즌 PSG는 슈퍼스타 위주의 파격적 영입에 선수단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잉여 자원들을 정리해야만 했죠. 첫 시즌에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한 투헬 감독은 기존 화려한 공격진에 비해서 중원에는 즉시 전력감이 부족해 스쿼드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르코 베라티마저 장기 부상을 당하자 센터백인 마르키뇨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공격형 미드필더인 디마리아를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강수를 두게 됩니다. 다행히 겨울 이적 시장에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로부터 레안드로 파레데스를 영입하며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죠. PSG에서의 첫 시즌 투헬 감독은 리그에서는 2위 릴과의 승점을 무려 16점 차이로 따돌리며 여유롭게 우승했으나 챔스 16강에서는 네이마르의 부상이라는 악재가 발생하면서 맨유에게 발목을 잡혔는데요. 다음 19-20 시즌 그는 포지션별로 필요한 선수들을 알짜배기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강력한 스쿼드를 갖추고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마우로 이카르디, 케일러 나바스, 이드리사 게이에, 안드레 에레라 등 영입한 선수들의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알찬 이적 시장 기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겠는데요. 지난 2019년 9월 18일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경기 네이마르와 음바페가 결장한 가운데 투헬 감독은 레알을 상대로 4-3-3 포메이션을 꺼내들었습니다. PSG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던 중원을 베라티와 게이를 중심으로 개편! 또 수비형 미드필더로 변신한 마르퀴뇨스가 후방에서 수비진을 보호하고 전방으로 볼을 배급하자 수비 부담이 적어진 베라티와 게이의 기동력이 살아났습니다. 레알을 상대로 라인을 높여 시도한 강한 전방 압박이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19-20 시즌에 새로 합류한 게이는 이날 경기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수준급 태클 실력에 더불어 에버튼 시절 단점으로 꼽혔던 볼 배급 능력까지 발전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진가를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PSG는 세계적인 빅클럽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유효 슈팅을 단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은 채 디마리아의 멀티골에 힘입어 3대0 대승을 거뒀죠. 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투헬 감독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는데요. 투헬 감독이 자신의 전술 철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 활용을 통한 공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간격을 넓게 두고 상대방이 빈 공간을 공략하는 형태죠. 투헬 감독은 측면 풀백에게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요구하면서 좌우 측면 수비는 내어주되 중앙은 철저히 지키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또한 리버풀의 감독 위르겐 클롭과 같이 소유권을 빼앗겼을 시 재빠르게 압박을 가해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개겐 프레싱을 선호하지만 팀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수적 우위를 점하는 포지션 플레이를 통해 너무 강한 압박보다는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하기도 하는데요. UEFA A 라이센스 이론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2명 중 1명인 투헬 감독은 이러한 전술 철학을 기반으로 마인츠, 도르트문트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남기며 뛰어난 전술 이론가라는 애칭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전술적인 역량 외에도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일가견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마르퀴뇨스의 포지션 변경과 더불어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 네이마르의 창의성을 만개시킨 포지션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왼쪽 윙포워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네이마르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해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켰는데요. 공격 2-3선에서 프리롤로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네이마르는 전방에 위치한 투톱 공격수 카바니와 음바페에게 볼을 배급하거나 이들에게 집중된 수비의 빈틈을 공략하면서 한층 더 날카로워진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투헬 감독은 상황에 따라서 3-4-1-2
4-3-1-2 등 다양한 포메이션에 카바니, 음바페, 네이마르로 이어지는 역삼각형 형태의 공격 조합을 실험했고, 이 조합은 현재 유럽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죠. 최근에는 카바니 대신 이카르디가 공격을 책임지기도 했죠. 최근에는 4-2-2 포메이션에서 디마리아와 함께 공격 2선에서 메짤라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단순히 전술 변화만 가져가는 것이 아닌 선수의 역할까지도 변화시키는 투엘 감독은 상대팀 감독으로서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대일 것 같습니다. 프랑스 리그왕의 최강자이긴 하나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던 파리 생제르맹. 지난 18-19 시즌에도 16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는데요. 이번 19-20 시즌에는 우승에 대한 열망을 가득 안고 한층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유럽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상 여러분에게 감동을 쏘는 터치비였습니다.